안녕하세요. 낭만사가입니다. 이건 지금 곰솔입니다. 곰솔 지금 3간인데 뽑아놓은 겁니다. 그 밑에 분에서 뽑은 겁니다. 분은 뭐 작지 않은 분에 그렇게 뭐 큰 분, 이 나무 크기에 비해서 크지는 않은데 좀 깊은 분입니다. 깊은 분. 보통 저렇게 원분을 이렇게 깊은 분, 나무를 저렇게 깊은 분에 잘 심지는 않는데 이렇게 깊은 분에 심어놨어요. 네, 보통 저렇게 큰 분이나 깊은 분에 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렇게 심어 놓고 뭐 배양을 하시려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오랫동안 분갈이를 한번 안 해보겠다 아니면 뭐 그냥 큰 게 좋아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뭐 그런 이유로 이렇게 심는 거죠. 보면 다 썩어 있습니다, 지금. 나무 수세가 뭐 이게 완전히 죽을 정도는 아닌데 아직 상태가 그닥 좋지가 않아서 지금 뽑은 겁니다. 예상한 대로 그러니까 저 정도 수세다 그러면 대충 뭐 뿌리가 저 정도 되겠다 싶으면 뭐 거의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보면 지금 새카맣잖아요. 보시면 다 썩은 겁니다. 이거는 뿌리가 살아있는 뿌리가 아니라 저 검은색은 전부 다 저 죽은 뿌리입니다. 죽은 뿌리고 살아있는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사실은 저기에 있는 그러니까 뿌리들 말고, 뭐 1mm 이하들, 1mm 굵기가 1mm 이하의 뿌리들로 따지고 보면, 살아있는 뿌리는 죽어있는 뿌리의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썩은 거죠, 썩은 거. 썩어서 뿌리가 다 썩은 거죠. 뭐 썩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뭐 과습이나 토양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겨울에 얼려서 이렇게 죽죠. 그러니까 과습 같은 경우는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건조한 것을 이렇게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우리 소나무, 곰솔은 조금 물을 일단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은 소나무도 물을 좋아하는데 그 물이 좋아하는 대신에 물이 잘 통해서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과습이 되는 거죠. 이게 과습이란 것은 물을 많이 준다는 개념보다도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죠. 물을 주고 나서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지 못해. 그러면 물이 계속 고여있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 나무가 숨을 못 쉬니까 썩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공기가 안 통하면 공기가 안 통하면 좋은데 아니, 공기가 안 통하는 거하고 산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지만 산소가 무슨 허파로 호흡하는 것도 아닌데 공기가 통한다. 뿌리가 왜 공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지만 그 공기가 위에서 통하면 그 잎에 공기가 지나가면 잎을 통해서 건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뿌리가 위로 물을 타고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나무들은 거의 다 잎을 통해서 물을 소모를 하는데 공기가 안 통하면 잎을 통해서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물이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쓰지를 않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썩는 거고. 그리고 흙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막 소나무를 갖다가 막 죄 100%막 저옥토에다 심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물이 많이 머물러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뭐, 온도도 그렇잖아요. 겨울에 뿌리를 갖다 심한 온도에 너무 그냥 노출해갖고 특히나 이렇게 곰솔 같은 경우는 그 소나무에 비해서 곰솔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얼어버리면, 그러니까 특히나 젖은 환경보다도 마른 환경에서 얼어버리면 이제 맛이 가버리는 거죠. 물이 없을 때, 오히려 겨울에 물이 없을 때 소나무 뿌리가 얼어가지고 이제 썩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병이 들을 수도 있고, 비료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비료 많이 주면 나무 뿌리 썩잖아요. 막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비료를 특히 화학 비료 같은 거, 한 방에 그냥 조져버리면 그냥 뿌리 다 작살 나버립니다. 그러면 썩어 들어갑니다. 끝에서부터. 이래갖고 뿌리가 썩는데 주로 보면 다른 이유보다도 저렇게 썩는 것들은
그냥 오랫동안 너무 분갈이를 안 하니까 이제 다 썩는 거죠, 저렇게 전국적으로. 뿌리 저기 뭐야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분갈이가 안 하다 보니까 계속 기존에 있던 흙들은 썩어 문드러지고 공기는 안 통하고 하니까 저렇게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뿌리가. 이게 정기적으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 돼도 특히 작은 분 같은 경우 3년에 한 번, 원래는 뭐 2년에 한 번 해주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1년에 한 번도 하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은 좀 너무 거시기한 것 같고 2년, 3년에 한 번은 꼭 해줘야 되는 게 소나무 문제인데 그 안 해주면 뭐 5년에 한 번도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상태로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해서는 그 소나무가 죽지는 않죠. 죽지는 않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나 하면 그 안쪽에는 전혀 분갈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떡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바깥 끝 부분만 계속 우리가 보면 그 분재를 갖다가 이렇게 소품 분재 같은 거 특히나 사고 나면 안쪽을 손을 못 대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 있어요. 안쪽은 완전히 돌덩어리가 됐죠. 그 안에 있는 흙을 털어내려고 치면 다 바스라져 갖고 나오죠. 그냥 그 뿌리하고 흙하고 같이 바스라져 갖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쪽에 있는 뿌리들이 되게 가는 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떡이 되기 때문에 그쪽 안에 있는 흙들이 떡이 되면서 흙은 흙이지만 거의 돌 가까운 흙이다 보니까 물을 항상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많으면 뿌리들은 굵은 뿌리를 안 내밀고 작은 뿌리, 아주 가는 뿌리, 진짜 막 0.12mm 밖에 안 되는 그런 막 완전 세근들, 사람 솜털 크기보다 작은 그런 뿌리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뿌리들은 흙이 털어져 나가는 순간 그냥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뿌리가 없어. 분갈이 하고 나면 큰 뿌리 큰 뿌리라 봤자 뭐 한 1mm에서 한 3mm 뿌리 사이에 뿌리 한 너댓 개 남아있고 소나무 하나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분갈이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런 떡된 소나무를 손대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끄트머리만 도려내고 끄트머리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뿌리들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그 부분만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갖고 다시 심고. 그러면 이제 소나무가 점점 이제 쇠해지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에는 다 이제 천천히 가지가 하나씩 말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뭐 큰 가지 하나 마르고 또 하나 마르고 하다 보면 이제 볼품 없는 나무 되면 이제 뭐 버리든가 누굴 주든가 뭐 팔든가 하겠죠. 그게 이제 이게 어린 분재들의 숙명입니다. 저는 아예 분재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런 거 막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가지고 오면 저는 무조건 파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팝니다. 파서 다 뜯어봐야 되는데 뜯으면 반드시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봐서 저도 이게 딱 봐서 이거는 진짜 파도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정도다 그러면 안 팝니다. 이 정도면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파면 저 안에 뿌리가 보이잖아. 어느 정도 저 뿌리가 제법 있는 겁니다. 저 보이잖아요. 뿌리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갔지만 듬성듬성 저렇게 뿌리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된 그 떡된 소품 분재들은 저런 뿌리가 없어요. 아예 애초에 저런 뿌리들이 기껏해야 뭐 소나무 전체에 한두 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린 막 세근들이 시커먼 그 돌같이 생기는 그 흙 안에 이제 흙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냥 같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심으면 뭐 소품에서 이렇게 가지 맺기 하려고 뭐 하다 보면 아니면 죽거나 특히나 그게 다습한 하우스 같은 환경이 아니면 절대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베란다 같은 데서 그걸 그냥 그 정도 돼 뿌리가 다 날아간 상태의 그 정도 소나무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뭐 다습한 하우스 같은 거 분재원 같은 데 가면 보호실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살아나긴 살아나도 그 제대로 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만 도려내고 계속 그냥 심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항상 잡목 같은 경우는 뿌리가 없더라도 심어놓고 습도만 유지해주면 뿌리가 막 이렇게 나잖아요, 목대에서도 자꾸 막 나와. 굵은 막 밑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 소나무는 없는 뿌리가 뭐 이렇게 저 위쪽에 있는 저 큰 뿌리 저런 데서 나오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저게 아니면은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마탱이가 간 것들은 진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갈이를 해서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심을 때 반드시 그 바특을 틀어내고 심어야지. 바특을 틀어내지 않으면 더 빨리 이제 딱딱해져 갖고 돌처럼 되는 거죠. 돌처럼 보면 다들 가운데 보면 이게 이렇게 나무를 저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먼저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저렇게 털어 놓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바특을 그대로 묻어 가지고 그대로 심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받은 사람은 그걸 다시 이제 털어야 되는데, 그걸 털 줄 아는 사람은 받아가고 털지만 모르는 사람은 계속 도려내는 거야. 끝에만 뚜렷 도려내면 그게 이제 더 빨리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 이제 흙들이 더 빨리 이제 썩어서 금방 이제 뿌리가 이제 맛이 가는 게 더 그 다른 저기 저 밑에를 갖다가 완전히 청소했을 때보다 훨씬 빨리 뿌리가 썩어 나가는 거죠. 이거는 그나마 처음에 심을 때 다 털어서 심은 겁니다. 저 밑에까지 마사가 있었어요. 근데 원체 분갈이를 오래 안 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7년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 밑부분에 바특이 있긴 있는데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털은 것 같아요. 털었는데 분갈이를 원체 안 하다 보니까 저렇게 썩었어요. 소나무를 오래오래, 내가 이거 진짜 이쁜 나무라서 내가 오래오래 키우고 싶다, 이런 나무는 반드시 100% 그냥 있는 흙 하나까지 다 털어내 갖고 심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큰 분에다 심어 놓으면 되겠지 싶지만은, 저렇게 분이 저렇게 높은데, 저 분이 한 높이가 거의 20cm는 안 되고 한 15cm 넘어도 돼요. 저렇게 깊은 분에 심어 놓으면 뭐 하냐고요. 다 저렇게 썩습니다, 어차피. 제때 분갈이 안 해주고 흙 안 틀어서 심고, 분갈이를 일단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분갈이 제때 안 하면 무조건 썩는 것이고요. 뭐 어떤 경우든 간에 마사에다 심어도 분갈이 오래 안 하면 썩습니다. 저곡터에다 심으면 더 빨리 썩고, 요거도 조금은 이제 경화가 되어 가는데, 아예 이제 경화돼 갖고 더 딱딱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나마 마사라서 덜 경화가 되는데, 여기다 이제 적토 이런 것들이 섞이면 더 빨리 경화가 돼서 더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물을 싸도 잘 안 싸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싸도 흙이 파여지지가 않아. 그럴 경우는 저런 꽂을대 같은 걸로 구멍을 하나, 가운데 일단 하나를 살살 집어넣어 갖고 뿌리 안 상하게 하나를 눌러 갖고 집어넣고 구멍을 하나 내는 겁니다. 내고 나서 그 구멍 사이로 물을 넣으면 조금씩 구멍이 벌어지면서 이제 파여 나갑니다. 그래갖고 중간중간 이제 구멍을 내 갖고 좌우로 조금 흔들어 가면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걸 다 파서 이제 치우는 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처음 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나무 죽일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란 게 뭘 해봐야 다음 걸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겁나갖고 나무 죽을까봐 겁나갖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맨날 뿌리만 도려내고 그대로 심었다 그대로 빼고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은 대답은 사실 100% 못 해주는 게, 환경이 다 틀린데 거기에 맞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답해 주시는 분도 그 환경을 겪고 못해요. 그런 환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안다고 해도 그런 환경에서 해보질 않은 분이 그 100% 맞는 대답을 할 수는 없고,
오롯이 그 자기 환경에 맞는 것은 자기가 해봐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맞는 그 자기가 키우는 환경에 맞게 해서 자기가 해봐야 아 나무가 이렇게 크는구나 이러면 죽는구나 이렇게면 사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지 남한테 백날 물어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죽여도 보고 살려도 보고 해야 그 이제 아 이러면 안 되네. 예,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큰 길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자세한 길을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몇 동까지 무슨 동이 어디에요 할 수는 있지만은 무슨 동에 사는 홍길동 집이 어디에요는 길에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오로지 그냥 자기가 해서 해보고 그걸 경험해 볼 수밖에 없는 게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뭐 그 어떤 저게 나올 수가 없는 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이게 문제는 임상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임상 실험 임상 실험 경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 사는 나무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 소나무, 대나무, 무슨 나무 하면 산이라는 환경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만 조금씩 남쪽, 북쪽 틀리다 뿐이지 그 산이라는 환경은 다 비슷하지만은 이 분재를 키우는 환경은 다 천차만별로 틀리죠. 막 수만 명이 키우지만 그 사원 키우는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자연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이기 때문에 다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딱히 요렇게 요럴 때 요렇게 하라. 저럴 때 저렇게 하라. 이게 나올 그 누구도 그 예를 들어서 임상 실험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AI가 세상을 뒤집는다 그래도 그건 저는 절대 못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그 수많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뭘 만들어낼 때 그걸 갖다 수없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냐고 그 환경에 수없이 많은 환경을 갖다가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합니다. 절대 못하고요. 그리고 돈도 안 돼. 돈도 안 되는 분체를 위해서 어떤 교수님이 그걸 갖다 해보겠다고 그 아마 교수 한 사람이 그걸 하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아마 평생을 해도 아마 그거 아마 데이터 못 만들어낼 겁니다. 나무가 또 한두 가지야. 그리고 못 만들어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게 이 분재의 그 어떤 데이터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만 할 수 있지만 자세한 걸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근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분재를 체험하신 분들은 아 이런 경우에 뭐 몇 도 뭐 저런 경우에 몇 도 어떻게 자세히 요구하지만은 그거는 불가능한 걸 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박 겉핥기식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분재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거고 또 막 마치 뭐 이게 뭐 답이다 해서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길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 생각입니다. 이 방구석에서 분지 배운 사람의 한마디로 개똥철학입니다. 개똥철학. 저도 몰라요. 저렇게 끈분에 심겨져 있던 놈입니다. 저렇게 이렇게 떡하니 있던 놈을 지금 다 빨은 겁니다. 다 빨았어. 아 오늘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 아 이게 또 사고 치겠네 이거. 이제 다 청소는 끝나고 뿌리는 자르고 있습니다. 뿌리는 뭐 분 크기에 맞춰서 적당히 잘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잔뿌리들 너무 더러운 것들 막 질질 막 줄줄 흘러 있는 것들 그 정도 잘라주고 가운데에 있는 이제 중앙 부분에 있는 저 부분은 가급적 짧게 잘라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적당히 알아서 잘라주면 됩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짧게 자르라, 어떤 분은 뭐 길게 자르라 그러는데 뭐 길게 잘라도 크고 짧게 잘라도 큽니다. 제가 말은. 근데 어쨌든 간에 짧게 자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짧게 자르면 관리가 길게 자르는 것보다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훨씬 더 빨리 말라요. 분이 빨리 말르는데 그 대신에 뿌리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훨씬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신경 안 쓰면 말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르세요. 그 부담 가시는 분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른 게 제가 보기에 적당한 거예요. 저보다 훨씬 짧게 자른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길게 막 늘어뜨려 갖고 기존에 있던 뿌리 막 3단처럼 늘어진 거를 둘둘 말아 갖고 다시 꼽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뭐 그것도 어떤 게 좋은지는 사실 어떤 교수님이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셔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 정도 저는 그냥 잘라서 심습니다. 근데 뭐 제가 길게도 아주 나무 진짜 뿌리 없는 건 길게도 심어봤는데 뭐 길게 심어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 마사입니다. 마사, 중립 마사. 이건 소나무는 무조건 마사에 심습니다. 씻지도 않은 그냥 마사입니다. 마사가 씻은 마사가 있고 안 씻은 마사가 있는데 보면 뭐 안 씻은 마사를 쓰시라는 분들은 저 흙 있잖아요. 저기 마사에 그냥 저걸 그냥 강바닥에서 퍼올려 갖고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저 마사에 묻어 이제 저것들이 이제 쓸려 내려가면서 저 군형을 만든 거죠. 저 군형, 물군형을 막아 갖고 배수가 안 좋게 돼서 나무가 그 말 그대로 숨쉬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게 막아 갖고 숨 쉬는 경우보다도 분갈이를 안 해서 분갈이를 안 해 갖고 숨을 못 쉬는 거지. 저기 있던 저기 잔흙들이 막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있는데 안 막아서 저는 그것보다 분갈이 안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갈이를 진짜 안 하실 분들은 깨끗이 씻은 마사 쓰세요. 근데 2, 3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하실 분은 안 씻은 거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중립 정도의 크기를 마사를 갖고 가면 저 정도 아직 뭐 분이 막 진짜로 작은 물구멍 코딱지만한 거 그런 거 아닐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물 빠짐이 안 좋다 싶으면 분 한번 1년에 한 번씩 분 뒤집어 갖고 아래쪽에 물 뿌리고 나서 구멍에 한 번씩 작은 구멍에 한 번씩 살살살살 하면 다 실러 내려옵니다. 저것들. 그리고 나무 배양에는 저 안 씻은 마사가 훨씬 낫습니다. 저 안 씻은 흙 속에 저런 많은 영양분들이 있대요. 그래갖고 만약에 씻지 않은 예를 들어서 배양을 하는 나무를 갖다가 뿌리를 많이 자른 상태에서 안 씻은 마사에다 심으면 처음에 세력 받을 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훨씬 더 안 씻은 것보다. 왜 그러나 하면 분갈이 한 나무를 갖다 처음부터 비료를 갖다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거라고는 물밖에 없는데 완전히 씻은 마사는 기계에다 집어넣고 막 집어 흔드는 거예요. 탈수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한마디로 마사가 돌이잖아요. 돌가루 옆에 붙어 있던 그 작은 흙들에서 뭔가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을 받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안 씻은 마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물구멍은 안 막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마디로 나무가 세력 받는 동안 잠시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죠. 이제 세력 받으면 물론 거름 주고 뭐 주고 하면 되지만은 거름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흙에만 있는 것들. 흙 속에만 있는 미량으로 있는 미량 원소들 있잖아요. 미량 원소들. 그것들이 마사에다 달달달달 볶은 것들은 있기야 있겠지만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씻은 마사를 제가 보기에는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막 엄청나게 막 진짜 막 좋은 소나무 막 진짜 엄청나게 관리하는 나무 이런 나무들은 물론 뭐 마사가 아니라 다른 흙도 섞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뭐 그런 나무가 아니라면 그냥 마사만 넣어서 써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다른 의견이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든지 댓글에다가 야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그때에서 정식으로 배운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가서 짓떠드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틀릴 수도 있고 한데 그걸 갖다가 그냥 저기 거시기 하다가 안 쓰는 게 아니라 쓰셔갖고 야 그거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저 주장을 얘기하는 거고, 쓰시는 분은 쓰신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막 제가 가끔씩 막 이렇게 막 댓글 다는 걸 이렇게 막 뭐 얘기하는 것은, 아니 턱도 없는 걸 가지고 뭐 대도 않는 걸 가지고 쓰니까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당한 댓글을 갖다가 정당하고 이게 틀린 걸 제가 틀린 얘기를 했을 때 틀린 걸 틀렸다고 하는 거는 진짜 정당한 댓글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써도 되고 그게 맞고 오히려 저를 갖다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서 고수님들이 여기 제가 아시는 고수님은 한 분만 지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 한 분만. 다른 분들은 아마 오시는 걸 두세 분 있구나. 두세 분 계세요. 근데 가끔씩 오시는 분들 있고, 그런 분들은 오셔갖고 막 지적질 좀 해주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요 나무는 지금 얕은 분에 심었습니다. 얕은 분에. 그러니까 얕은 분에 심든 큰 분에 심든 무조건 분갈이를 자주 해주면 큰 분이든 얕은 분이든 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진짜 뭐 항아리 같은 깊은 분에 심어 놓으면 뭐에 다 썩어버리면 다 필요 없는 거죠. 뭐 밑에서부터 분갈이 안 하고, 그 큰 분에 심는다고 해서 분갈이를 오래 안 할 수 있냐?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얕은 분에 심으면 2, 3년 만에 해야 될 걸 갖다 큰 분에 심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껏해야 뭐 5년이면 해야 됩니다. 5년 안 하면 그 5년 되면 벌써 뭐 밑에가 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1년 반 뭐 이렇게 더 버틴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 이렇게 뿌리를 빤다거나 뿌리를 자른다거나 하면 다 뿌리들이 기존에 있던 뿌리 양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새 뿌리가 나와서 그 물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는 그런 것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습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자기 습한 환경이 아니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나름대로 요령이 생기죠.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습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습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작게나마 이렇게 하우스 같은 거 조그맣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활대 같은 걸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뭐 한 4만원, 5만원 하는 이제 한 반평 정도 되는 하우스들이 있어요. 그런 하우스들 잠깐 만들어서 습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 놓으시면 되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뭐 작은 박스에다 넣어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니신 분들도 물을 자주 뿌려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나름의 또 노하우를 자꾸 하다 보면 생기겠죠. 뭐 그런 노하우 생기시면 또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본은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은 이것이 맞고, 나무를 살리는 것은 본인 환경에 맞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뭐 하다 보면 반드시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제가 뭐 부분적으로 틀린 것은 있겠지만은 그 맥락은 맞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뭐 아닐 수도 당연히 있겠죠. 사람은 생각이 다 틀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높은 분에 심겨 있으면서 뿌리가 수평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낮은 분에 옮기면서 수평이 안 맞아서 한참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다 돌 하나를 대고 수평을 잡아서 지금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거는 끝나고 이제 물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다짐. 저렇게 다 빨아내면 저 뿌리 안쪽에 엄청나게 많은 구멍들이 나옵니다. 기존에 있던 이제 뭐 흙들이 채워져 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이제 그 뿌리 밑에 그 빈 공간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저 꼴질대로다가 쑤셔가면서 꼭꼭 채워줘야 돼요. 그래갖고 구멍을 넣고 흔들어도 주고 눌러도 주고 해서
저 흙들이 저 안쪽으로, 특히 마사 같은 경우는 그 입자가 크다 보니까 작은 흙에 비해서 빨리빨리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살살 저기 막 구멍을 갖다가 살살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흔들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해서 물로 싸서 물에도 쓸려 내려가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안쪽으로 꽉꽉 눌러줘야 됩니다. 뿌리 안 다치게. 근데 뿌리를 안 다칠 수는 없고, 어쨌든 최대한 덜 다치게 해서 조심조심해서 안쪽으로 꼭꼭 눌러서 안쪽 비어있는 공간을 완전히 채워줘야 돼요. 지금 저렇게 영상처럼 막 미친놈처럼 흔들어대는 건 아니고, 이건 빨리 감기 해서 저렇게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저렇게 막 흔들어대면 안 됩니다. 적당한 속도로 뿌리 안 다치게 흔들어야 되는 거다. 예. 그리고 이거는 같은 날 같이 했던 요거 지금 황피 오엽성입니다. 지금 뿌리 보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씻어내니까 저 모양입니다. 저 모양. 지금 위에 작년 제가 10월달인가 11월달에 한 건데, 그 당시에 받았을 때 괜찮았었는데 조금씩 수세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분갈이도 못 할. 그래갖고 지금 분갈이를 드러낸 거예요. 지금 분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지금 큰 그 중립 저곡토에다 심었는데 엄청나게 큰 화분에 기존에 작은 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빼서 그대로 갖다 심어갖고 그대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제 상태이지만 분갈이를 했습니다. 황피 오엽성이 그 곰솔처럼 그렇게 수세가 강한 수종이 아니라서 저건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봐서 확률 50%입니다. 50%. 근데 한 것은 어차피 놔둬도 죽습니다. 저거는 한식에 주거나 청맹에 주거나 그 차이죠. 그리고 저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고 죽으면 그냥 어차피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곰솔삼간 분갈이 영상이 끝났습니다. 뿌리를 털고 심었지만은 저 정도 뿌리면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뿌리를 털었기 때문에 새로운 뿌리들이 많이 밀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그거는 뭐 저희 주장에 불과한 것이니까 저희 주장에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최고로 긴 것 같아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